맞아. 그날 부산시장에 불을 지른 건 나야. 왜요? 왜 그런 짓을 하신 거예요? 살기 위해서였어. 26년 전 한 여자가 부산시장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을 버리기 위해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었죠. 그리고 26년 후 DNA 검사 결과가 99.9% 일치합니다. 모녀 관계가 확실해요. 계획적으로 버려진 딸과 다시 찾아온 엄마가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은호는 며칠 전 친부모를 찾기 위해 DNA 유전자 등록해놨는데 DNA와 일치하는 사람을 찾았다는 연락에 경찰서를 찾은 지은호는 그곳에서 고성희를 만났어요. 순간 경찰서 상담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은호는 고성희를 본 순간 무슨 일로 여기 오셨지? 라며 나와 관련된 일일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고성희는 설마 말도 안 되라며 지은호 앞에서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여자가 자신의 친어머니라는 사실을 이사장님이 제 엄마라고요? 지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DNA 검사 결과가 99.9% 일치합니다. 모녀 관계가 확실해요. 고성희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지은호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완벽한 연기였어요. 은호 씨. 아니, 은호야. 정말 내가 내 딸이었구나. 하지만 지은호는 고성희의 눈물을 보면서도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진심이 아닌 것 같은, 계산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특히 고성희가 자신을 처음 봤을 때의 표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고성희는 전혀 놀라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역시라는 표정이었죠.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요. 이사장님, 아니, 어머니께서는 저를 언제 잃어버리신 거예요?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성희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26년 전이야. 부산시장에서 화재가 났을 때. 부산시장 화재요? 지은호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양어머니 정순이도 종종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자신을 고아원에서 입양했다고요. 담당 경찰관이 자리를 비켜주자 둘만 남게 됐습니다. 고성희는 천천히 일어나 지은호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그날 화재가 나는 바람에 혼란스러웠어. 너를 지킬 수가 없었지. 결국 너는 고아원으로 보내질 수밖에 없었고. 고성희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여전히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어요. 몇 달 전 고성희는 자신의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26년 전 그날을 떠올렸어요. 부산의 작은 시장. 고성희는 당시 20대 중반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자수성가한 사업가와 결혼해서 쌍둥이를 임신했죠. 한우진과 지은호였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출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사업체는 빚더미에 앉았고 고성희는 하루아침에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됐어요. 두 아이를 안고 도망치듯 살았습니다. 하지만 쌍둥이를 키우면서 생계를 유지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죠. 먹을 것도 잠잘 곳도 변변치 않았어요. 그러던 중 한 사업가를 만났습니다. 나중에 재혼하게 되는 성공한 기업가 박진석이었죠. 그는 음식점에 손님으로 갔다가 고성희를 알게 됐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게 안쓰러워 자신의 회사에서 일할 것을 제안했어요. 그때 고성희는 박진석이 첫 부인과 이혼하고 어린 아들 박성재를 홀로 키우고 있는 걸 알고 박진석에게 접근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아이가 한 명 있다고 거짓말을 해버렸습니다. 당시 박진석은 보수적인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재혼 상대로 미망인의 쌍둥이까지 있는 여자를 선택한다는 건 집안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죠. 고성이는 고민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고민 끝에 그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들 한우진만 데리고 가기로요. 그리고 딸 지은우는 고아원으로 보내기로 결심했죠. 하지만 그냥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누군가 추적할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성이는 끔찍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산시장에 불을 지르는 거였어요. 화재가 나면 혼란스러울 테고 그 와중에 아이를 잃어버린 것처럼 만들 수 있었죠. 그러면 자신은 불쌍한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고성이는 그날을 완벽하게 계획했습니다. 시장이 가장 붐비는 시간대를 골랐고 인적이 드문 창고에 불씨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지은호를 데리고 시장에 갔죠. 은호야, 엄마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 금방 올게. 지은호를 시장 한가운데 세워놓고 고성이는 재빨리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창고에 기름을 뿌렸어요. 불은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낡은 시장은 삽시간에 화염에 휩싸였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고성이도 한우진을 안고 그 틈에 밖으로 나왔어요.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쯤 고성이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딸이요. 제 딸이 안에 있어요. 사람들이 그녀를 말렸지만 고성이는 계속 울부짖었죠.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화재가 진화된 후 고성이는 경찰에게 말했어요. 제 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제발 찾아주세요. 하지만 그녀는 진짜로 찾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지은호가 한 상인에게 발견돼 경찰서로 보호됐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고성이는 찾으러 가지 않았어요. 대신 익명으로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죠. 그 아이 부모는 화재로 죽었습니다. 고아원으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지은호는 고아원으로 보내졌고 고성이는 한우진만 데리고 박진석과 재혼했습니다. 고성이는 서재에서 과거를 회상하다가 휴대폰에 온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요양원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한우진 환자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성이는 황급히 차를 몰아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한우진은 최근 몇 년간 간 질환으로 요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거든요. 요양원에 도착하자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사장님, 한우진 씨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간이식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기증자를 찾고 있어요. 가족 중에는 적합한 분이 없으신가요? 제 남편과 저는 이미 검사했는데 둘 다 적합하지 않았어요.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그럼 다른 가족은요? 형제자매라면 적합할 확률이 높은데. 그 순간 고성이는 떠올렸습니다. 지은호를요. 그래, 은호가 있잖아. 쌍둥이니까 분명 적합할 거야. 고성이는 곧바로 사람을 시켜 지은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은호는 이미 박성재와 친분이 있었죠. 고성이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지은호에게 접근해서 신뢰를 얻은 다음 건강검진을 권유하는 거였어요. 그 과정에서 간이식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적합하다면 지은호를 설득해 아들을 구하려는 계획이었죠. 계획대로 되고 있었습니다. 최근 지은호가 입양하라고 말하자 곧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성이는 지은호에게 본인의 잃어버린 딸 찾기 위해서 DNA를 등록했다고, 은호에게도 혹시 모르니 엄마를 찾을 수 있도록 DNA를 등록하라고 권유한 거예요. 고성이는 지은호를 감시하던 신 팀장에게서
지은호가 유전자를 채취했다는 문자를 받고 잘했다 지은호라며 미소를 지었어요. 경찰서에서 모녀 관계가 밝혀질 것이고 쌍둥이 오빠가 아프다는 건 알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은호의 도움을 받자 하며 이용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고성이는 한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지은호를 너무 얕잡아 본 거예요. 지은호는 생각보다 훨씬 예리했고 고성희의 거짓말을 눈치채기 시작했죠. 며칠 후 DNA 일치한 생모를 찾았단 연락에 지은호는 경찰서에서 고성희를 만났어요. 지은호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말했어요. 저한테 시간을 주세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알았어. 천천히 생각해. 나도 너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 라며 고성희도 모르는 척하며 말했어요. 경찰서 문을 나서는 순간 그녀는 뒤돌아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뭐니? 부산시장 화재. 정말 사고였나요? 고성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니? 그냥요. 궁금해서요. 제가 고아원에 보내진 게 바로 그 화재 직후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화재 전에 이미 저는 시장에 혼자 있었대요. 마치 누가 일부러 놓고 간 것처럼요. 고성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은호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경찰서를 나섰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은호는 양어머니 정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은호야.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응, 뭔데? 제가 입양된 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정순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날이 26년 전이었지. 내 아빠랑 고아원에 갔었어. 우리가 결혼한 지 5년이 됐는데도 아이가 없어서 입양을 결심했거든. 그때 저를 보신 거죠? 응. 너는 운동장 구석 그늘에 혼자 앉아 있었어. 다른 아이들은 다 뛰어놀고 있는데 너만 조용히 앉아서 무언가를 그리고 있더라.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원장님께 내 이야기를 물었지. 원장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 아이는 부산시장 화재 때 부모를 잃었다고 했어. 화재 현장에서 발견됐는데 너무 어려서 부모가 누구인지 기억도 못하고 그래서 고아원에 보내졌다고 했지. 지은호는 정순이의 말을 들으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제가 화재 현장에서 발견됐다고요? 불에 탄 건물 안에서요? 아니, 그건 아니고 화재 났던 시장 근처에서 발견됐대. 근데 이상한 게 너한테는 화상 같은 상처가 전혀 없었대. 마치 화재가 나기 전에 이미 밖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화재 전에요. 지은호는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고성희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엄마, 혹시 그 화재 원인이 뭐였는지 아세요? 글쎄, 당시 뉴스에서는 원인 미상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사람들 사이에서는 방화 의혹이 있었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불이 났다고 하더라. 방화요. 응. 근데 증거가 없어서 흐지부지 됐지. 그때는 CCTV도 많지 않았으니까. 전화를 끊고 지은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고성희가 정말 일부러 불을 지른 거라면 증거가 어딘가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지은호는 부산으로 향하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26년 전 화재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부산에 도착해 옛 시장터를 찾았습니다. 지금은 재개발돼서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지만 근처에 살던 주민들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지은호는 인근 상점들을 돌며 26년 전 화재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대부분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한 노인이 그날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 그 화재 말이지? 나도 그날 있었어. 이상한 화재였지. 이상했다고요? 보통 시장 화재는 전기 합선이나 가스 폭발로 나는데 그날은 달랐어. 불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났거든. 마치 누가 일부러. 노인은 말을 멈췄습니다. 지은호는 더 캐물었어요. 일부러요? 아, 아니야. 그냥 그때 그런 소문이 돌았던 거야. 보험금 타려고 일부러 불을 질렀다는 소문. 근데 증거가 없어서 흐지부지 됐지. 그리고 그 화재로 정말 피해본 사람들도 많았으니까 누가 일부러 그런 짓을 하겠어. 혹시 그날 이상한 사람을 보신 적 없으세요? 화재 나기 전에요. 노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글쎄, 하나 이상했던 게 화재 나기 1시간쯤 전에 젊은 여자가 창고 쪽으로 가는 걸 봤어. 그 창고는 평소에 잘 안 쓰는 곳이었는데 그날따라 그 여자가 뭔가를 들고 들어가더라고. 뭘 들고 있었는데요? 캔 같은 거였어. 기름통처럼 생긴. 근데 확실하진 않아. 워낙 오래전 일이라. 지은호는 노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부산 소방서로 향했습니다. 당시 화재 조사 기록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소방서에 찾아간 지은호는 26년 전 화재 조사 기록을 열람 신청했습니다. 담당자는 처음엔 난색을 표했지만 지은호가 당시 화재 피해자라고 하자 허락해줬어요. 기록을 보니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화재 원인이 원인 미상으로 결론났지만 조사 과정에서 여러 곳에서 석유 성분이 검출됐다는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특히 창고 부근에서 농도가 가장 높았다고 기록돼 있었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석유를 뿌렸다는 거잖아. 지은호는 기록을 복사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정보를 발견했어요. 당시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아이들 명단이었는데 거기에 본인이라고 추정되는 아이가 적혀 있었죠. 이름 모름 성별 여아, 추정 나이 4살 마이너스 시장 입구 50m 지점에서 발견. 화상 없음. 보호자 미상. 50m 지점이라면 화재가 난 창고에서 꽤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안전한 곳에 미리 아이를 놓아두고 간 것처럼요. 서울로 돌아온 지은호는 고성희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사장님 만나고 싶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요. 그래, 언제 만날까? 지금 당장이요. 두 사람은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지은호는 고성희 앞에 소방서 조사 기록 4본을 내려놓았어요. 이게 뭐니? 26년 전 부산시장 화재 조사 기록이에요. 고성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은호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여기 보면 화재 현장 여러 곳에서 석유 성분이 검출됐다고 나와 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불을 지른 거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니? 이사장님이 지르셨잖아요. 지은호의 단호한 목소리에 고성희는 움찔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제가 발견된 위치를 보세요. 화재 현장에서 50m나 떨어진 곳이에요. 그것도 화상 하나 없이요. 이건 화재가 나기 전에 이미 누군가 저를 안전한 곳에 놓아뒀다는 뜻이잖아요. 고성희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지은호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목격자도 있어요. 화재 나기 1시간 전쯤 젊은 여자가 기름통 같은 걸 들고 창고로 들어가는 걸 봤대요. 그게 이사장님이었죠? 고성희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녀는 길게 한숨을 쉬며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맞아. 내가 불을 질렀어. 그 고백에 주변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호는 예상했던 답이었지만 직접 듣고 나니 충격이 더 컸어요. 왜요? 왜 그런 짓을 하신 거예요? 살기 위해서였어.
고성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때 난 아무것도 없었어. 남편은 죽었고 빚쟁이들은 날 쫓아다녔지. 쌍둥이 2명을 안고 도망치듯 살았어. 그런데 좋은 기회가 생겼어. 기업가 박진석 회장을 만나게 된 거지. 그는 나한테 일할 기회를 줬어. 그래서 절 버리고 불까지 지르신 거예요? 처음엔 그냥 너를 고아원에 보내려고 했어. 하지만 그러면 기록이 남잖아. 나중에 누군가 찾을 수도 있고. 그래서 생각한 게 화재를 일으켜서 내가 사고로 부모를 잃은 아이가 되도록 만드는 거였어. 지은호는 고성희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제가 죽을 수도 있었잖아요. 아니야. 난 너를 안전한 곳에 놓아뒀어. 화재가 날 창고에서 충분히 멀리.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었지. 누군가 분명 널 발견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게 변명이 돼요? 겨우 4살 된 아기를 혼자 놔두고 불을 지르셨다고요? 고성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알아. 내가 한 짓이 얼마나 끔찍한지. 26년 동안 하루도 편하게 잔 적이 없어. 매일 밤 악몽을 꿨어. 내가 불 속에서 우는 꿈을. 하지만 저는 안 찾으셨잖아요. 26년 동안 찾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내가 무슨 얼굴로 너를 찾겠어. 내 자식을 버리고 그 아이를 버리기 위해 방화까지 한 여자가. 지은호는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쳐다봤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찾으러 오셨네요? 왜요? 왜 26년 만에 갑자기 절 찾으신 거예요? 그건 오빠 때문이죠? 한우진 오빠가 간이식이 필요하니까 쌍둥이 동생인 제가 생각난 거잖아요. 고성희는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지은호는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26년 전엔 저를 버리고 오빠만 선택하시더니 이제는 오빠를 살리기 위해 저를 이용하시려는 거네요. 은호야.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마세요. 지은호의 목소리가 카페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지만 지은호는 개의치 않았어요. 저한테 엄마는 정순이 씨 한 분뿐이에요. 당신은 그냥 날 낳기만 한 사람이에요. 아니, 낳고 버린 사람이죠. 그것도 방화까지 저질러 가면서요. 고성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이사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을게요. 만약 오빠가 아프지 않았다면 저를 찾으셨을까요? 고성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죠. 지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알겠어요. 저는 당신에게 딸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도구였던 거죠. 아니야, 은호야. 넌 내 딸이야. 진짜 내 딸이고. 그만하세요. 지은호는 가방을 들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고성희는 자리에 남아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온 지은호는 방문을 닫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슬픔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나는 버려진 아이였어. 그것도 계획적으로. 지은호는 이불을 움켜쥐며 울었습니다. 그동안 품었던 희망이 산산조각 났어요. 혹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 거라는 자신을 사랑했지만 잃어버렸을 거라는 그 희망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고성희는 지은호를 의도적으로 버렸어요. 그것도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요. 그리고 26년이 지난 지금 다른 자식을 살리기 위해 다시 찾아온 거죠.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호야, 괜찮아? 정순이의 목소리였어요. 지은호는 재빨리 눈물을 닦고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말을 잇지 못하고 지은호는 정순이의 품에 안겼어요. 정순이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물었죠. 무슨 일 있어? 요즘 계속 힘들어 보이는데. 지은호는 모든 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친엄마를 찾았다는 것, 그 사람이 자신을 계획적으로 버렸다는 것, 심지어 방화까지 저질렀다는 것을요. 하지만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정순이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웠거든요. 친엄마를 찾았다는 사실 자체가 정순이에게는 배신처럼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그냥 일이 좀 힘들어서요. 그래. 그럼 엄마가 미역국 끓여줄까? 내가 좋아하는 거. 네, 좋아요. 정순이가 부엌으로 가자 지은호는 다시 방에 들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보니 이지혁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은호야, 밥 한 번 먹자. 할 얘기가 있어. 지은호는 문자를 보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선배. 내일 점심 괜찮으세요?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응, 좋아. 내일 12시에 우리 자주 가던 식당에서 보자. 다음 날 점심시간 지은호는 이지혁을 만났습니다. 이지혁은 여전히 피곤해 보였지만 지은호를 보자 밝게 웃어줬어요. 잘 지냈어? 네, 선배는요? 뭐 그럭저럭. 이지혁은 대충 둘러댔지만 지은호는 그가 힘들어 보인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최근 계속된 투자 실패로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둘은 식사를 주문하고 이야기를 나눴죠. 은호야, 사실 내가 오늘 부른 건. 이지혁이 말을 꺼내려는 순간 지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선배, 저 친엄마를 찾았어요. 이지혁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그럼 축하해야 하는 거 아니야?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지은호는 고성희와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을 의도적으로 버렸다는 것, 그리고 지금 다시 찾은 이유가 다른 자식 때문이라는 것만 말했죠. 이지혁은 지은호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그게 무슨,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26년 동안 찾지도 않다가 이제 와서 간이식 때문에 나타난 거야? 네. 저한테는 쌍둥이 오빠가 있대요. 그 오빠가 아파서 제가 필요한 거죠. 은호야. 이지혁은 지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어떻게 할 거야? 간이식 해줄 거야?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오빠는 죄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저를 버린 건 오빠 잘못이 아니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지 않아요. 당연하지. 내가 그럴 필요 없어. 하지만 오빠가 죽으면 어떡해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데 안 도와줘서 죽으면 저도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것 같아요. 이지혁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은호야, 내 생각엔 내가 결정할 때까지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니까 서두르지 마. 네, 선배. 고마워요. 지은호는 이지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은호야,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네. 사실 우리 회사 상황이 안 좋아. 최근에 큰 투자를 몇 번 날렸거든. 지은호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놀란 척했습니다. 정말요? 얼마나 안 좋은데요? 심각해. 이대로 가면 회사 문 닫을 수도 있어. 이지혁의 목소리는 침울했습니다. 지은호는 그런 이지혁을 보며 안타까웠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니야. 이건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그냥 내가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각자의 고민을 안고 있었지만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됐어요. 그날 저녁 고성희는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한우진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병실 문을 열자 한우진이 침대에 누워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성이를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 오셨어요? 응, 우진아. 컨디션은 어때? 괜찮아요. 오늘은 좀 나은 것 같아요. 하지만 한우진의 얼굴은 창백했고 몸도 많이 여윈 상태였어요. 고성이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우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사실, 너한테 동생이 있어. 한우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동생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너의 쌍둥이 동생. 여동생이야. 쌍둥이요? 그럼 저랑 같은 날 태어난 거예요? 그래. 너희는 함께 태어났어. 근데 엄마가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동생을 키우지 못했어. 한우진은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럼 그 동생은 지금 어디 있어요? 최근에 찾았어. 이름은 지은호야. 지은호. 제 쌍둥이 여동생이 지은호라고요? 고성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우진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그럼 제 병 때문에 동생을 찾으신 거예요? 고성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우진은 쓴웃음을 지었죠. 역시 그렇군요. 제 간이식 적합자를 찾으신 거죠? 우진아, 그게 아니라. 엄마, 전 그러고 싶지 않아요. 한우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26년 동안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동생한테 제 병 때문에 나타나서 간을 내놓으라고 할 순 없어요. 하지만 우진아, 너 이대로 있으면 죽는다는 거 알아요. 근데 동생을 이용해서까지 살고 싶진 않아요. 고성이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진아, 제발. 엄마 말 좀 들어줘. 엄마, 동생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26년 동안 버려두고 이제 와서 제 병 때문에 찾아온 거잖아요. 동생 입장에서는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한우진의 말에 고성이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말이 모두 옳았거든요. 엄마, 전 동생을 만나고 싶어요. 하지만 간이식 때문이 아니라 진짜 동생으로서 만나고 싶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고성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모르겠어, 우진아. 은호가 날 너무 미워해.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데. 엄마가 뭘 하셨는데요? 고성이는 망설이다가 결국 26년 전 진실을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부산시장에 불을 지른 것, 지은호를 의도적으로 버린 것, 모든 것을요. 한우진은 어머니의 고백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런 짓을. 미안해, 우진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미안해야 할 사람은 저한테가 아니라 동생한테잖아요. 한우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는 기침을 하며 말을 이었어요. 동생한테 가서 사죄하세요. 그리고 제 병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전 동생의 도움 없이도 다른 방법을 찾을 거예요. 하지만 우진아, 엄마,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이건 제 인생이에요. 제가 결정할게요. 고성이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병실을 나와 복도에서 주저앉았어요.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26년 전 내린 선택이 지금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며칠 후 지은호는 박성재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은호야, 잠깐 만날 수 있어? 네, 무슨 일이세요? 직접 만나서 얘기할게. 지금 시간 돼?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박성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은호야, 너. 고성이. 아니, 이 사장이 내 친엄마라는 거 알아? 지은호는 놀라 박성재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우연히 알게 됐어. 회사 내부 자료를 보다가 DNA 검사 결과를 발견했거든.
박성재는 지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호야, 이거 진짜야? 고성희 이사장이 내 친엄마라는 게? 네, 맞아요.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성재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넌 법적으로 내 이복 동생이 되는 거네. 네. 고성희 이사장이 우리 아버지랑 재혼했잖아. 그럼 너도 우리 그룹 후계자 중 한 명이 되는 거야.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후계자라니?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알아. 내가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란 거. 근데 은호야, 이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실이야. 법적으로 넌 우리 아버지의 의붓딸이거든. 박성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은호야, 한 가지 더 말해줄 게 있어. 고성희 이사장이 왜 지금 너를 찾았는지 알아? 간이식 때문이죠. 맞아.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박성재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고성희 이사장은 너를 이용해서 회사 지분을 늘리려고 해. 내가 법적으로 후계자가 되면 고성희 이사장 쪽 지분이 늘어나는 거거든. 지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용당한 거예요? 미안해, 은호야. 이런 말하기 싫었는데. 지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저 먼저 갈게요. 은호야. 박성재가 붙잡으려 했지만 지은호는 뿌리치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지은호는 우산도 없이 빗속을 걸었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것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죠. 나는 대체 뭐야? 간이식 도구, 회사 지분 늘리는 수단. 지은호는 모든 게 싫었습니다. 고성희도 후계자도 이 모든 상황도요. 그때 누군가 우산을 씌워줬습니다. 돌아보니 이지혁이 서 있었어요. 은호야, 여기서 뭐해? 선배. 지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지혁의 품에 안겨 소리내어 울었어요. 이지혁은 말없이 지은호를 안아줬습니다. 빗속에서 둘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죠. 선배,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은호야, 내가 원하는 게 뭐야?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이 모든 게 없었던 것처럼. 이지혁은 지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누가 뭐라든.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넌 내 인생의 주인공이야. 다른 사람이 정해주는 대로 살 필요 없어. 지은호는 이지혁의 품에서 조금 떨어져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선배, 고마워요. 뭐가? 이렇게 옆에 있어줘서요. 이지혁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난 언제든지 내 옆에 있을 거야, 은호야. 그 순간 지은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건 재벌가 엄마도 쌍둥이 오빠도 아니라는 걸요.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 정순이와 이지혁 그리고 이상철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충분하다는 걸요. 며칠 후 지은호는 고성희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사장님 마지막으로 만나고 싶어요. 은호야. 정말? 네. 할 말이 있어요. 두 사람은 다시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고성희는 초췌해 보였어요. 지은호는 차분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사장님, 저 결정했어요. 뭘? 간이식은 안 할 거예요. 고성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은호야, 제발.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저 말고도 적합한 기증자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진이는 한우진 씨가 제 오빠라는 건 알아요. 하지만 전 그분을 모르잖아요. 26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재간을 내줄 수 있겠어요? 고성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호야,
엄마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그러니까 제발. 이사장님. 지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이사장님의 딸이 아니에요. 생물학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제 마음속에서는 아니에요. 제 엄마는 정순이 씨 한 분뿐이에요. 그래. 내 말이 맞아. 고성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부탁할게. 우진이를 한 번만 만나줄 수 있니? 간이식 때문이 아니라 그냥 오빠로서. 지은호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한 번은 만나볼게요. 그렇게 해서 지은호는 요양원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26년 만에 쌍둥이 오빠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만남이 모든 것을 바꾸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26년 만에 만난 모녀의 이야기. 참 마음이 복잡하시죠? 지은호의 선택이, 그리고 고성희의 과거가 앞으로 어떻게 풀려나갈지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번 살짝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하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좋아요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보람이 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감기 조심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